이제는 함께 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저는. 아 진짜로. 아 당연하죠 함께 해줘요. 팔짝 끼고 또 그 꽃감만 빼먹으려고.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저는 항상 초지일관. 모두가 하지 말라 닥쳐라 너 선거 지면은 네가 책임질 거냐 엄청난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광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 정치인 잡아냈잖아요. 네. 제가 잡아냈잖아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코스피가 5천이 넘고 오늘 5,969로 끝났는데 아 6천 눈앞이야. 6천이 눈앞이고 대박이야 어떡해. 삼성전자가 20만 원이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와. 100만 원. 자,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배 아파가지고. 국민만 보고 가야지. 중요한 네. 얘기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5천 됐을 때요. 전국에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환영. 코스피 5천 갑니다. 5천 갔습니다. 네. 하고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 정상화 플랜카드는 없습니다. 같이 호응해야죠. 예. 같이 가야 돼. 왜 대통령 혼자 이렇게 어. 애쓰시고 막 같이 혼자 가.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격이 내린다 오른다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정상화. 사실 이거를 밀어야 돼요. 그건 예. 밀어야 돼. 네, 그러면 정상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정상화라는 걸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서울 주택구입 물량 지수라고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로 읽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저 현근택 대변인이 네. 따라올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이제 빈종이거든요. 네. 자, 서울 주택 구입 물량 지수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갖고 있는 자산을 포함해서 살 수 있는 집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서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살 수가 없어요. 중산층의 가구가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아도. 그런데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20채가 넘었어요. 그러네. 그 지수야.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와 중간소득의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어. 야, 이거 되게 중요하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가격의 하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반대로 소득이 엄청 증가하면 돼요. 근데 그러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예. 과도하게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고 그래서 정상화의 뜻은 중간소득의 가구가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그 시장. 그거를 사실은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예견하건대 이제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이제 한 2, 3주부터 강남을 중심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야, 집값 빠지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오는 거 아니야? 맞아.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니까 좋은 줄 알아?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지고 너 또 예. 경제 안 좋아지고 건설사들 망하면 니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 엄청 나올 거예요. 2008년 그때 기사 막 소환할 겁니다. 예,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어. 예,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의 집값이 크게 빠지니까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뭐냐면 살려야 된다.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둔촌주공 살리기를 해줘요.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아파트가 입주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뭐 시행령 고쳐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요. 경기 나빠져요. 그렇지. 건설사들 망해요. 한국 서브프라임 오면 당신도 책임질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움찔한다는 거죠. 맞아. 사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정상화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변화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걸 감내해야 된다. 감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고 정상화로 가는 정상화로 과정이에요. 가는 거야.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강남의 아파트가 중요한 겁니다. 강남. 자꾸 강남의 아파트를 제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뭐 강남의 아파트가 뭐가 중요해. 거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맞아. 중산층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데 아니야. 너 예. 뉴욕 가봐. 맨하튼은 엄청 비싸잖아. 맞아.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맨하탄 얘기하대? 맞아. 안 하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강남 얘기를 해? 맞아. 그 이유는 명확해요.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이 다 오르기 때문에. 견이네. 대한민국은 이게 유일한 특징이에요. 왜 맨하탄의 집값은 비싸도 미국 전역에 퍼지지 않냐면 도시가 많잖아요. 땅도 많잖아요. 맞아. 우리는 좁아. 그런데 꼭 강남 얘기하면 맨하탄 얘기를 해.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오케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강남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오르면 강북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면 수도권이 그렇겠네. 오르고 이런 상황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강남의 집값,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출발로 해서 강남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제 하락세가 본격화될 겁니다.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 본격화. 강남이 매물이 30% 이상 증가했고 송파도 40% 이상 증가. 굉장히 빠른 속도죠. 대단하네. 그러면 뭐냐면
이제부터 호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하락할 거예요. 강남부터 출발해요. 강남부터 그게 출발. 정상화의 출발점이에요. 아 이게 정상의 네. 출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동력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예. 더 놀라운 건 강남을 집값을 잡은 정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요. 이거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집값을 못 잡은 거예요. 가슴 뛴다 나 지금. 네, 너무 좋죠. 강남이 버티고 있으면 안 떨어지니까. 안 떨어져요. 일시적이에요. 와. 강남의 불길이 잡히고 강남의 집값이 안정된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 네. 가슴이 뜁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정상화된다는 건 진짜 큰 의미가 있다. 와.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딴지도 있겠지만 또 다주택자들 집 팔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또 임차인들 어렵다. 그 얘기. 자, 그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얘기 드렸듯이 단순하게 가만히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좋아해.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데. 맞아요. 저번에 그래서 좋았어. 집 없어지냐고 근데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 내 작품이잖아. 왜냐면 내 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응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꾹 치고 있는데 지금. 뭘 그 얘기에 반응을. 반응했어. 둘이 뭐해? 아니 실제야. 자, 대통령이 생각하는 다시 합니다. 거지. 오호. 현근택 씨. 좀 들어주세요. 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서 결국 세입자만 피해 본다.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최욱 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다 있냐면서 오. 호되게 일갈합니다. 최욱 씨가? 최욱 씨가. 네, 금요일에 했던 네, 바로 네. 이 자리에서 예, 그런 최욱 얘기를 씨가. 했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알았어. 그 집을 부시냐?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네. 부시고 나가냐? 부시고 나가냐라고 네.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무릎을 칩니다. 네. 그 집은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삽니다. 그러면 그 무주택자가 다른 새 안 들어가도 되잖아. 원래 전세 월세 찾다가 그걸 샀어. 그러면 안 그러면은 찾지. 수요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전세난 전월세 난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였던 게 먹혀 왔었어. 그렇죠.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 최욱 씨가 최욱 씨 잘했네. 잘했어요. 네. 그러자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 이런 논리가 있었구나. 거기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SNS에 뭐 다 들어야 돼. 올립니다. 네. 닥쳐 임마. 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고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그렇지.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에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입니다. 야, 정말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네. 일단 최욱 앵커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대중에게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없어져요. 안 네. 없어지잖아. 근데 저는 맨날 있는 척하느냐고 총량은 안 줍니다. 에이, 이랬거든요. 그건 안 어려워. 먹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없어지지 않아, 부셔지지 않아.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예요. 또 하나 뭐냐면 집값과 결국에는 임차 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인다.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도 따라 오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원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전월세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은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주택자 없어서 집값은 떨어질지 몰라도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최근의 시장의 변화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져요.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증감률. 예. 주황색이 전세 가격, 파란색이 매매 가격.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잖아. 같이 움직이죠. 그대로 같이 움직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도요.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하향 안정화되잖아요. 그럼 전월세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위축될 필요 물론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저희가 뭐 청년주택 이런 말씀도 했지만 이제 3, 40대, 50대 무주택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오, 드디어 그거 나와?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더하기 되는 거예요. 뭐냐면 3, 40대, 50대 무주택자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청년주택 이런 얘기하면 댓글이 엄청 달려요. 맞아. 3, 40대는 그럼 어떡하냐고. 어. 우리 무주택자인데 음. 그분들을 위해서도 공급을 늘리겠다. 아. 그리고 아까처럼 살 수 있는 그리고 임대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공급하자는 정책이 지금 확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응답하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5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맞아. 반대해요. 아, 무조건 반발해. 강남구청을 없애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거죠. 강남의 아주 좋은 지역에 질 좋은 임대주택을 만든다고 한 거예요. 오. 여기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한 거예요. 대박이네. 그랬더니 강남구청에 지금 조화가 쌓입니다. 이거는 진짜 양심이 죽었다. 자, 양심 장례식장 치러라. 자 근데 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 반대하는 논리. 논리가. 뭐야? 집 그렇게 많이 생기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편의시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도로도 막힐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재건축은 더 심해지지. 그런데 재건축은 막 너도나도 하자고 그래. 그럴 때는 인프라 얘기 전혀 안 해. 전혀 안에 이놈들 진짜.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자 그러면 갑자기 인프라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다. 이거는 놀랐어. 이건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야. 이건 벗어나야죠. 이건 벗어나야 돼. 이 천박함. 그렇죠.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같이 동조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조화 보내고 막 난리치면 아유 저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은 막 이렇게 또 민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그러면 향 들고 간다. 저 좋아. 아니 제가 사실 아까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네. 사실은 지금 얘기처럼 다주택자 매물 해소가 되면 이게 전세 사기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대출을 제한해놓고 다주택자 주택 만기 연장을 안 해주면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한 50% 정도 돼요.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한 7, 80% 되거든요. 예. 낮아져도 한 60% 넘어요. 그럼 이게 대출이 안 되고 무주택자한테 대출이 된다고 치면 그거를 살 가능성은 그 세입자가 제일 높아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은 대출이 연장이 안 돼요. 근데 이미 전세금은 막 한 7, 80% 돼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 전세 사는 사람은 요거를 살 때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어요. 뭐 그걸 그렇겠죠. 인수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럼 그분은 이제 그 자기 주택을 갖게 되는 거죠. 세입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그 말도 맞고 제가 보기에 오히려 주택 수가 줄지 않고 사실은 오히려 전 세입자들을 유주택자로 만들 수 있는 정책도 돼요. 그리고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세 사기는 물론 아파트보다는 빌라 사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네네네. 그게 사실은 터지면서 빌라 사기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동기도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전세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전세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죠. 맞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기회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쓰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강남이 얼마나 흥미롭냐면 뭐냐면 그러니까 임대주택 이런 건 반대하면서 재건축을 엄청 하자고 그래요. 근데 재건축을 만들어지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분양가가요 엄청나게 비싸요. 이게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넘어요. 한 평이요? 예. 그러면 30평짜리가 15억이 넘잖아요. 이걸 누가 분양받습니까? 못 사죠. 아까 말씀드린 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예. 뭐냐면 집의 총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근데 서울은 점점 비싼 집만 늘어나고 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남에선 그런 집들만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재건축해서. 근데 그 재건축이 지어지는 게 정말 제 용어로는 처참한 수준이에요. 왠지 아세요? 최근 재건축을 한다는데 제안한 게 저는 인피니티 풀입니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옥상에요. 호텔처럼 뭐야, 이거? 저런. 그러면서 분양가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야.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수영장인데요. 여기 어떤 얘기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올림픽 열어도 된다. 그 정도야. 엄청 아니, 큰가 보네. 50m. 아니 아파트 단지에 저런 수영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누구나 근접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래. 관리비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매일 이런 공급만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이거는 그냥 이건 정상화가 아니에요. 정상화가 아니야. 어떻게 사,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화는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공공주택을 늘리고 그리고 누구나 희망을 가지면서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갈 수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아파트의 그 한 채 두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댓글 보면서 네.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새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어떤 분이 뭐 저는 이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에 익숙해져 있냐를 같이 이야기하자는 예. 차원인데, 야 집값이 안 오르는데 왜 집을 사냐? 여러분 집은요 내가 자기 위해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오르기 때문에 금처럼 사는 거다라는 이 비정상의 인식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 맞아요. 잡고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론들도요. 전문가들도 뭐냐면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6년 하반기 주택 시장이 긍정적이래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오른다는 거예요. 거야. 시장이 와. 부정적이잖아요. 그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야.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 그래서 저는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네? 맞아. 그래서 맞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이야기야. 이게 놀라운 이야기야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화국. 그렇지. 네, 부동산 맞아요, 공화국이란 말이 딱 맞았어. 맞아. 이거를 그러니까 철폐하고 혁파를 일으켜서 사실 혁신을 만든 게 부동산 정상화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만나고 피곤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또 X에 또 올려요. 부동산 관련해서 네. 준비해놨어요. 네. 또 올렸어. 부동산에 대한 의지 표명이 굉장합니다. 정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끝까지 함께합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합니다.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를 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수응할지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 주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 주권 정부는 합니다. 와, 야 이거 그냥. 와, 진짜. 딱 한마디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사실은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도 그 지역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하철 뭐 놔달라, 도로 놔달라, 버스 노선 해달라, 학교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집값 상승. 그렇죠. 그 욕구가 다들 있어요. 우리 네. 동네 아파트 값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거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예. 지금 말씀처럼 정치인 중에 우리 동네 아파트 값 좀 떨어져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 말씀처럼. 주식으로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아니면 뭐 주변에 병원이라든지 뭐 문화시설이 있는 곳이 오르는 거 맞아요. 또 실제로는. 근데 그 발상이 얼마나 못돼 빠졌어. 아니 그런 인프라는 세금으로 들어서 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은 지들이 보겠대 사적으로. 에라이 주민들아. 저거 그러지 않대요. 진짜 이 주민들 정말 못돼 주민들아. 빠졌다. 진짜 못돼 빠졌어 생각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제로성 게임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갔잖아요. 네. 피해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미리 파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 피해는 아니죠. 심리적으로. 심리적 피해까지. 나 경제적으로 안 그랬잖아.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해. 곽수산.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엄청나게 부채를 일으켜서 그걸 받쳐줘야 되고 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되는 게 맞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 집이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나에게도 미래 세대가 있잖아. 그렇죠. 내 가족들. 그래서 어떤 탐욕이냐면 나라도 빨리 성공해서 빨리 증여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갈 수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이건 진짜 큰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가길. 네. 최근에 제가 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도 이제 수원의 부시장을 잠깐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신도시를 지으면 수도권 외곽에 지었어요. 크게.
그러면 여기 막 인구들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로 지하철로 와야 되고 도로 놔야 되고 학교 놔야 되고 출퇴근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대 공급 정책이 보면은 다 핵심,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데 사실은 거기는 따로 지하철을 안 만들어도 되고 따로 도로를 안 만들어도 되고 따로 학교를 안 만들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도로 요충지 아니면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교통 요충지에 고밀도 개발해서 청년 신혼부부 공급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아주 좋은 그렇지. 방법. 아주 네. 좋은 방법. 그렇지. 그리고 인구가 일단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 외곽의 그 신도시부터 약간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도시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도심지 안에 특히 역세권 교통이 좋은 때면은 사실 차를 안 갖고 다녀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길을 늘리지 않아도 돼. 네.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목적상 맞는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집에 대한 욕망도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모두가 좋은 거야, 모두가. 맞아요. 왜 두 사람만 좋으려고 하냐 말이야, 주민들아. 주민들도 자녀가 있잖아. 그렇죠. 그 자녀들 그 막 허우적거리고 그런 걸 좋아? 아니잖아. 아시겠죠?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배 같이 탔어요. 네,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부동산 공화국에서 그걸 오랫동안 겪어와서 바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런 용어 하나 자체도 맞아. 우리의 생각 자체도 맞아. 그런 게 지지가 되고 맞아. 실제로 변화가 일으키면 이게 오래 간다는 거죠. 아. 만약 그게 변화가 없이 단순하게 변화하면 갑자기 올해 말에 또 오를 수 있어요. 또 뭐냐면 삼성전자 팔아서 또 강남 아파트 사러 갈 산다니까 거야. 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들을 좀 더 해야 되고 진짜 변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이 정도 의지 표명을 했을 때 시장이 반응을 해야 이 효능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진짜 솔직히 좀 약간 너무 조마조마하고 내가 좀 두려웠거든요. 맞아요. 저도 아, 반응 그랬어요? 못 할까 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또 동력이 없어지죠. 없어져 버리지. 그렇죠. 봐라 다 또 안 된다. 안 되잖아. 정책하면 또 집값 오른다. 니들 뭐 한문이 떠들어봐야라.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이 되게 중요해요. 아, 3주. 진짜 중요해 보여요. 아. 여기서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면 일종의 추세가 만들어져요. 아.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3주 동안 저희가 시장의 변화를 가장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좀 무서운 측면이 있어요. 그 3주가 중요하니까 계속 올리는 아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3주가 중요하니까. 아 3주. 네, 계속 빨리 팔아라.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이게 부동산을 결국은 계속 억제하면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돈은 팔고 예전에는 부동도 다른 데를 샀는데 산업자본으로 주식으로 갈 가죠.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제가 그래서 네. 3월부터 제가 작전을 세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 화면 보셨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주식 강연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거 다니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3월에는 강남 송파만 갑니다. 네. 집 팔고 주식 사라. 딱그 얘기네, 딱 그 얘기. 야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인심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이럴 것 같게. 야, 너 때문에. 여러분 이 새끼 잡아왔습니다.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맞아요.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이 조금 주춤해. 맞아요. 같이 갑니다. 그렇죠. 당장 지금 오늘도 본회의에서 상법 3차 개정. 상법 개정안 네, 자사주. 네, 소각하는 소각. 거 통과될 네.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통과됐어요?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아 필리버 중이래. 필리버스터. 아. 그래서 부동산도 사실은 빨리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만들어야 왜 부동산은 정상위원회 없는 거예요. 그럼 몇 번째 얘기했는데 네. 이상하게 청와대는 우리랑 소통이 지금 뭐 알게 모르게 돼. 이 주파수가 맞아. 맞아요. 그런데 당은 이 주파수가 지금 안 맞아요. 우리 형님이 그 당원이잖아요. 저는 당의 실세도 아니고 당직도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 근데 아까 부동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은 어느 지역에 가거나 아, 다 이해관계 없게 있어요. 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은 그래도 뭐가 좀 잘 돼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아 못하지? 못해. 그거 봐 드러내고 못해. 근데 이게 대세가 되잖아. 정치인들이 마치 본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것처럼 씩 앞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만들자는 거예요. 예. 미약하지만. 그리고 정치인분들이 그 지역에 집이 있는 분들보다 무주택자분들 만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있는 사람들 표를 잃는 거를 먼저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원화하면 안 돼요. 안 돼, 이 그렇게 문제가. 하면.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화 그리고 미래 세대 그리고 모두 다 좋은 사회와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살기 위해서 샀잖아.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살면 돼. 맞아요. 왜 누군가의 불행을 봐야 내가 행복하려고 해? 누군가의 불행. 다시 말해 이놈들이 이 집에 접근할 수 없는 그 불행을 봐야 행복해. 그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 본인은 그 편하게 살면 돼. 알겠습니다. 저 집도 없는데. 중요하니까 그만큼. 네, 맞아요. 중요하죠. 함께 해준 세 분 같은 배 탔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배 같이 탔으니까 우리 끝까지 갑니다. 그럼요. 그럼요. 욕을 먹더라도 중간에 위기가 오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가겠습니다. 네.